이제 슬슬 날도 따뜻해지면서 야외 활동도 많이들 하시게 될 텐데요. 저희 병원에도 저 기미 때문에 고민이에요 하고 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기미는 세 가지 요인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유전적인 것, 두 번째는 호르몬, 그리고 세 번째가 자외선입니다. 통상적으로 기미 치료에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물론 미백에 도움이 되는 성분들을 화장품으로 바르거나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안녕하세요 여러분, 꿀닥터 이현희 원장입니다. 이제 슬슬 날도 따뜻해지면서 야외 활동도 많이들 하시게 될 텐데요. 저희가 신경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기미죠. 그래서 오늘은 기미가 도대체 뭔지, 어떻게 치료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기미에 대해서 설명하기에 앞서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색소가 과연 기미가 맞는지에 대해서 아는 게 중요한데요. 저희 병원에도 저 기미 때문에 고민이에요 하고 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기미가 맞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기미 이외에 오타모반이라든지 흑자나 검버섯, 잡티, 주근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기미라는 것은 주로 양측성으로 생기고 양쪽 볼이라든지 이마나 턱, 코 이런 부위에 좀 주로 생깁니다. 생기는 양상은 얼굴에 누가 잉크를 한 방울 톡 떨어뜨린 그런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뭔가 뭉글뭉글하게 경계가 모호하고 불규칙한 모양이다. 이런 것들이 기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면에 어브놈이라는 게 있어요. 후천적으로 양측성으로 발생한 오타 모양 반점이라는 건데요. 관자라든지 코, 이마 이런 데에 좀 생기는데요. 동글동글한 작은 갈색 반들이 여러 개 모여있는 모양으로 생깁니다. 그 다음으로는 어렸을 때나 청소년기에 주로 이제 얼굴에 전체적으로 깨 뿌리듯이 생긴 것이 주근깨고요. 노화가 진행되거나 자외선 노출도가 높으면서 생기는 흑자나 검버섯 같은 경우들은 주근깨라든지 어브놈에 비해서 크기가 조금 크고 경계가 명확한 동그란 모양을 띠는 경우가 많아요. 이 둘의 차이는 내가 이렇게 색소가 있는 부위를 만져봤을 때 좀 평평하다 싶으면 흑자고, 약간 올라와 있다, 융기된 느낌을 받으신다면 검버섯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설명을 드린 거를 들어보시면서 내 얼굴에 있는 거는 기미가 맞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드셨을 거예요. PD님, 그러면 기미는 왜 생길까요? 제가 알기로는 햇볕을 많이 쬐면 기미가 생긴다고 들었거든요. 햇빛도 이제 우리가 많이들 알고 있는 색소를 유발하는 원인 중에 하나인데요. 기미는 크게 세 가지 요인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유전적인 것, 두 번째는 호르몬, 그리고 세 번째가 자외선입니다. 유전적인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가족 구성원들에게서 기미가 좀 공유되는 성격이 있어요. 누군가가 기미를 갖고 있다면 다음 세대의 유전 정보가 좀 넘어온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꼭 직계가 아니더라도 조부모님이라든지 친척 중에 누가 기미가 좀 있다라고 하면 내가 기미가 생길 위험성이 좀 높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호르몬인데요. 50에서 60%의 임산부들이 기미로 고민을 좀 많이 하십니다. 이게 호르몬이 많이 올라가면서 생기는 건데, 출산을 하고 나서 호르몬이 정상화되면서 좀 호전되는 경향도 있지만 대다수는 없어지지 않거나 악화가 되기도 해요. 임신 출산이라는 조금은 결이 다르지만 피임약도 기미와 관련성이 있습니다. 피임약 안에는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이 있는데, 이 여성 호르몬이 기미를 좀 악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자외선이 있죠. 자외선은 색소 자체를 악화시키기도 하고 광노화 기능도 좀 있는데요. 자외선의 노출도가 높아질수록 멜라닌 세포가 일을 좀 많이 하면서 멜라닌 색소가 많이 만들어지니까 기미가 악화가 되게 됩니다. 결국에는 기미라는 것은 자외선 하나뿐만이 아니라 유전적인 것, 호르몬, 자외선 이런 것들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기미가 생기기도 하고 악화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생활 습관 중에서도 이 기미를 만드는 습관들이 있을까요? 기미가 만들어지는 원인이랑 연결을 해서 생각해 보시면 쉬운데요. 바로 자외선에 장시간 노출이 된다든지, 여성분들의 같은 경우에는 피임약을 주로 복용하는 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가족 중에 누가 기미가 있다, 내가 임신이나 출산을 계획 중이거나 임신 중이다, 이런 분들은 정말 열심히 자외선 차단을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 기미가 깨끗하게 없어질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레이저를 받아도 계속 난다 이러는 분들이 계세요. 맞아요. 기미 치료를 해도 호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 좀 들어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기미 치료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볼게요. 통상적으로 기미 치료에는 레이저 토닝이라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1064 엔디야그 레이저라는 거를 주로 이용을 하는데요. 1064라는 거는 상당히 좀 긴 레이저 파장을 이야기해요. 기미는 피부 깊숙이 있는 색소여서 타겟으로 하는 색소까지 레이저를 좀 투입을 시켜서 작은 입자 단위로 부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레이저가 투과가 될 때 피부 표피에 자극이 없이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1064라는 긴 파장대를 이용을 하고 저자극, 낮은 에너지 강도를 이용을 합니다. 그러면 긴 파장의 에너지를 좀 강하게 써서 한 번만에 기미를 없앨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기미는 굉장히 예민한 색소예요. 이 레이저 반응에 따라서 색소가 많이 빠지는 저색소반이 생길 수가 있고 과색소반, 즉 색소가 짙어지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강한 에너지로 공격적으로 색소 치료가 들어가기보다는 색소에 충분히 투입되는 파장대를 이용을 해서 낮은 강도로 레이저 치료를 하게 됩니다. 기미 치료를 했는데 반응이 없다, 효과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각각의 색소 반응을 보면서 조심스럽게 접근한다라고 보셔도 될 거예요. 기미는 굉장히 예민하고 치료가 쉽지가 않은 색소 질환인데요. 개개인에 따라서 피부 상태라든지 색소 상태도 굉장히 다양하고 생활 습관도 굉장히 다양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변수가 많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한 가지 레이저 토닝 1대1의 치료법으로 계산을 해서 치료를 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각각의 반응이나 색소의 성격에 따라서 진피층을 개선을 해주는 롱펄스 레이저라든지 고주파 시술 같은 것들을 같이 이용을 할 수가 있고 먹는 약이나 바르는 약, 그 외에 추가적인 시술을 좀 복합적으로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혼합의 정도에 따라서 환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색소의 성격에 따라서 같은 치료가 들어가도 반응하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결과값이 다르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레이저 말고 이런 복합적인 치료까지 했을 때 얼만큼 받아야지 나아질 수 있는 거예요? 딱 몇 번 치료받으면 얼만큼 좋아진다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아직 현대의학으로는 분명하게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워요. 기미 치료는 조금 답답하시겠지만 장기전으로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10번, 20번, 30번 이런 식으로 좀 사이클을 반복을 하면서 개별에 맞게 치료 효과도 확인을 해야 되고 그때그때마다 좀 맞는 치료법도 다양하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회복의 정도라든지 몇 번 만에 완치가 되느냐 사실은 조금 장담 드리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레이저 이외에 홈케어를 병행해 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홈케어라고 우리가 기미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로 좀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먹는 약이라든지 바르는 연고를 이용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스킨케어가 있겠고 세 번째는 생활습관 교정이 있겠습니다. 먹는 약에는 도란사민이라고 알려진 약이라든지 멜란지 S 캡슐이라는 약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약은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 의약품이고요. 트란시노2 같은 경우에는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이 약제들은 모두 트라넥사믹 애시드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지혈제로 사용하던 성분입니다. 우리가 출혈이 생겼을 때는 플라즈민이라는 게 생기는데 멜라닌 세포가 진피층으로 들어가서 색소를 악화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트라넥사믹 애시드가 이 플라즈민을 억제를 해서 멜라닌 색소가 깊게 못 들어가게 막고 진피 환경을 좀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혈제로 쓰는 성분이니까 피가 응고가 되는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기미 치료 목적으로 먹는 약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용량을 낮게 써요. 그래서 너무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바르는 약으로는 보미나 크림이라든지 멜라토닌 크림, 그리고 멜라논 크림 같은 미백 연고가 있는데요. 멜라논 크림 같은 경우에는 하이드로퀴논과 스테로이드, 트레티노인 이런 성분들이 좀 믹스가 되어 있는 제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이드로퀴논은 멜라닌 색소를 만드는 타이로시네이즈라는 효소를 좀 억제를 해서 기미 치료에 효과가 있고 미백에도 도움이 되는 성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테로이드는 염증을 좀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있고요. 트레티노인은 비타민 A 유도체인데 각질 세포의 주기를 좀 빠르게 만들고 멜라닌 세포의 생성을 좀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멜라논 크림 같은 경우에는 하이드로퀴논이 5% 이상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멜라토닌 크림이라든지 도미나 크림은 그보다 더 낮은 함량으로 들어 있습니다. 이 하이드로퀴논은 효과는 좋지만 피부 자극이 꽤 될 수가 있고 잘못 쓰면 도리어 색소 집착이 더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미백 연고를 쓰실 때는 반드시 밤에 쓰셔야 되시고요. 면봉에 아주 소량만 떠서 콕콕콕 찍어서 바르시거나 영양크림 같은 데다가 아주 약간만 믹스해서 쓰는 방법을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다음날 아침에 클렌징과 자외선 차단은 필수입니다. 두 번째로는 집에서 하는 스킨케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저희 지난 시간에 백옥 피부 관련된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린 ABC, 비타민 A는 레티노이드 성분과 같은 비타민 A 유도체가 되겠고요. 비타민 B는 나이아신아마이드라고 해서 비타민 B3 제형이고 비타민 C 역시도 미백에 도움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비타민 A, B, C 성분이 들어있는 화장품을 이용을 하시거나 영양제를 섭취해 주시는 것도 기미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물론 이런 미백에 도움이 되는 성분들을 화장품으로 바르거나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외선 차단을 열심히 하는 생활 습관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자외선은 광노화 기능도 있고 색소를 조금 더 나빠지게 만드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SPF 30 이상이 되는 선크림을 2시간에서 4시간 간격으로는 꼭 덧발라주시는 습관 정말 중요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기미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기미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전적인 요인, 호르몬적인 요인, 자외선 이런 것들이 좀 상호작용을 해서 나타나는 일종의 난치성 피부 질환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을 때도 완치라고 확실하게 말하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운 색소 질환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병원에서의 치료와 더불어서 생활 습관, 홈케어 이런 것들을 같이 좀 수반을 하면서 기미를 하나씩 공략해 나가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